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사단원 작용반작용 충격량 대표자료 분석하고 내신 만점 문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힘의 반작용을 쓰시오. 자, 작용반작용이라는 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작용점이 또 달라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에서 A에 적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우리가 주어랑 서술어만 좀 바꿔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물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체들에 관해서는. 따라서 요거의 반작용을 써보자면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에서 B가 A에 적용하는 자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A랑 B가 지금 서로 같은 극으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고 있다. A가 B를 밀어내고 B가 A를 밀어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반작용은 이제 반대로 주어가 A가 되고요. 서술어 B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두 자리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작용의 힘, 왜?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 물체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바꿔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나에서 지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이 되겠고요. 자, 요 힘은 수직항력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왜 애초에 존재하냐? 이 물체가 이 지면을 누르기 때문에 그에 의한 반작용으로 수직항력이 작용을 한다. 따라서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 반작용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죠, 여러분들. 다음 2번. 가에서 다음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지면이 B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일단 우리 여러분들 연습할 때는 늘 이 힘들 어떤 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음, A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질량이 m이라고 되어 있고 중력과 속도 g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력 mg가 작용을 하고 있다. 다음 지금 B가 A를 밀어내는 힘이 A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이렇게 밀리는 힘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힘도 작용한다. 그리고 이 힘의 이름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지금 어쨌든 요 A가 요 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력, 이 실이 A를 드는 힘,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장력 T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B도 현재 중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스몰 mg 중력을 질량이 똑같게 A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중력의 크기를 받고 있고요. 자, 이때 이 B가 이 무게만큼 지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면이 B를 받쳐주는 힘이 존재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수직항력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수직항력 N 지면이 B를 드는 힘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A가 B를 또 서로 같은 극이기 때문에 밀어내고 있으므로 반대 힘. 자, 이번에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힘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다음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요 장력이 A에 적용하는 장력 T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A의 힘의 평형식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위를 향하는 힘이 T와 요 힘이기 때문에 이때 요 자기력 값을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T라 더하기 위에다 쓸까요? 자, 그럼 A의 운동 방정식, A의 운동 방정식을 힘의 평형식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A의 힘의 평형을 써보자고 하면 자, 위로 향하는 힘 T, 위로 향하는 자기력 F, 그리고 그것이 중력, 이렇게 A의 힘의 평형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이 T 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은 T고 이게 mg-f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자, 다음. 지면이 B에 작용하는 힘, 요 수직항력을 의미하고요. 지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B의 힘의 평형식도 한번 써보자면, B의 힘의 평형식을 또 써보자면, 자, 위를 향하는 힘이 이 수직항력 하나고요. 그리고 아래를 향한 힘이 이 자기력과 중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직항력은 mg 더하기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도 mg 더하기 f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가에서 실이 A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 요 크기죠, 요 크기. 요 크기는 A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이 중력의 크기보다 빼기 F니까 당연히 작다라고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나에서 지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또 수직항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변은 나 상황이니까 나 상황에서도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또 얘가 중력,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중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 받고 있고요. 수직항력 받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n이랑 s극이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A가 B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되고요. 음, 자,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B에 적용하는 자기력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B는 A를 잡아당기겠죠. B가 A에 작용하는 뭐 힘 또는 자기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A는 mg만큼의 중력을 받게 되고요. 또 여기서 또 실이 이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장력 T 값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그림만 한번 떼어 볼까요? 자, 다시 나에서 지면이 B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요 힘의 크기 말하는 겁니다. 요 힘의 크기. 그래서 중력의 크기. 자, 그럼 중력의 크기보다 이 힘이 어떤지를 쓰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B의 힘의 평형식을 또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자, 힘의 평형식은 자, 지금 위를 향하는 힘이 요 두 힘, 그리고 또 그냥 F'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그러면은 위를 향하는 힘이 N과 F', 그리고 아래를 향한 힘이 mg이기 때문에 이 수직항력은 mg-F'이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럼 따라서 이 지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 N 값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이 식으로부터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자, 가와 나에서 A가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 반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서로 밀어내다가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B에 작용하는 이니까 작용점이 어디죠? B가 작용점이 되는 거죠. 작용점.
자, 따라서 이때는 A가 B를 밀어내죠. 밀어내는 힘이고요. 이때는 A가 B를 잡아당깁니다. 따라서 이 두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는 것 자체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동일한 말이다. 이 내용과 음, 그리고 이 내용과 이 말은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어, 지금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이 두 개를 바꾼 거기 때문에 반작용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힘에 대해서 반작용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A에 적용하는 중력과 실이 A에 적용하는 힘은 평형 관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중력이라고 하는 건 A와 지구 간의 관계고 실이 A에 적용하는 힘은 실과 A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반작용 관계일 수가 없겠습니다. 그쵸? 그렇고. 음.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실과 중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력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력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자기력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라는 걸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힘의 평형은 자기력, 중력, 그리고 장력 요 세 개에서 세 개의 힘이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기억을 요 문제에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비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 지면이 떠받치는 힘은 평형을 이룬다. 그쵸? 여기서는 지금 수직항력, 중력, 자기력. 자기력, 수직항력, 중력. 그래서 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다. 자, 나에서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죠. B의 무게와 같다. 자, 이때 지금 이 N 더하기 F 프라임이 mg가 되는 거고요. 자,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수직항력의 반작용 관계의 힘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수직항력과 반작용 관계의 힘. 따라서 수직항력과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 방향만 다를 뿐. 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B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요 mg를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나에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mg-f'이기 때문에 mg-f'이기 때문에 B의 무게 mg보다는 더 작다라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수직항력이 지금 mg-f'이기 때문에 이 무게보다 작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음. 자, 다음 이제 충격량 문제인데요. 자, 질량 1kg 물체 AB가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 나타낸 거다. A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B와 충돌하기 전과 후 A의 속력은 각각 몇 미터 퍼 세크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처음에 이게 시작이 0초기 때문에 처음 A의 속도는 충돌 전의 속도는 3미터 퍼 세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에는 1미터 퍼 세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각각 몇 미터 퍼 세크. 이게 답입니다. 그죠? 충돌 전은 3미터 퍼 세크, 충돌 후는 1미터 퍼 세크.
자, 다음 2번. 충돌 전과 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질량이 1kg이기 때문에 3m/s,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죠. 따라서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1kg 곱하기 3m/s인 3kg m/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B는 충돌 전의 속도가 1m/s이므로 그 다음에 질량은 m이라고 되어 있네요. mkg 곱하기 1m/s. 따라서 mkg m/s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kg m/s. 자, 다음 충돌 후 A의 운동량은요. 충돌 후에 A의 속도가 1이 되었기 때문에 1kg 곱하기 1m/s이므로 1kg m/s 다라고 쓰실 수가 있죠. 자, 다음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는 충돌 후 속력이 2가 되었기 때문에 mkg 곱하기 2m/s 따라서 2mkg m/s의 운동량을 가진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여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똑같아야 된다. 충돌 전의 운동량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충돌 전 운동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3 더하기 M이라고 저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3 더하기 M. 자, 다음 충돌 후에는 1kg과 2M이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 있는 포인트는 2M 더하기 1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 이때 기억과 니은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이 2kg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충돌 전과 A의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량이 식이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이때 질량은 방향과 관련 없는 물리량이고 속도만이 방향과 관련 있는 물리량이 되겠죠. 따라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과 동일하다라는 거 계속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속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부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방향은 같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량 M이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2kg m/s. 그다음 얘가 4kg m/s 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이때 충돌 전에는 3하고 2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충돌 후의 운동량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자, 충돌 후 A와 B 사이의 거리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가 점점 쫓아가서 쾅 박았어. 근데 B는 빠르고 A는 느리게 되죠? 그럼 B가 먼저 쭉 가게 된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된다. 이유가 뭐죠? 충돌 후에는 운동 방향의 앞에 있는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쓰는 것도 웃긴데. 충돌 후에는 운동 방향의 앞쪽에 있는 B가 더 빠르기 때문에 거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자,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여러분들 일단 직관적으로 내가 얘를 10만큼 때리면 저도 반작용으로 10만큼 힘을 받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두 물체의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수식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충격량이라는 것은 무엇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까?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자, 따라서 A의 충격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A의 충격량을 한번 구해보자면 자, A의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고요. 자, A의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A의 속도 변화는 요렇게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질량이 1이었죠, 1. 그래서 1kg 곱하기 속도 변화 마이너스 2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B의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와 동일하고 이때 질량값이 2kg이고 속도 변화 델타 V는 2kg 곱하기 자 속도가 처음에 1m/s였다가 2m/s가 되었죠. 따라서 1m/s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방향이 다른 자 충격량의 크기가 마이너스 2, 그다음 2지만 크기 자체는 어떻습니까? 크기는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방향은 반대지만.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지 운동량이 보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운동량이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두 물체가 충돌한 후 운동량의 합은 0이다. 자, 운동량이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두 물체라. 그럼 요렇게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한 후 운동량의 합은 0이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죠. 왜냐? 자, 이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0이므로 충돌한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0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운동량 크기가 같대. 그럼 하나는 P고 하나는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이 0이기 때문에 충돌 후에도 운동량 합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